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오늘 발표가 된 현대기아차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실적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예상대로 2분기에 이익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매출액은 48.3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2%가 줄어들면서 드디어 관세가 실적에 특히 이익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을 소폭 상회했고요. 순이익은 컨센보다 약간 빠졌던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전년보다는 부진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더 부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면 관세 영향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R 자료 중에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2분기는 전년보다 차를 18,000대 더 많이 팔았더라고요. 도매와 소매 모두 조금씩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차를 많이 팔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차량 수요가 3%가 줄었지만 그래도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팔았더라고요. 나름 선방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전년보다 1.5% 정도 차를 더 많이 팔았는데 그렇지만 여기 마지막에 인도 시장에서 크게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수요는 0.5%만 줄었는데 현대차는 도매와 소매 모두 거의 10%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었다는 게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주요 시장에서는 선방하고 있으니까요. 차량 판매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세부적으로 보면 관세를 2분기에만 8,280억 원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세가 이익을 축소시키는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도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을 노겨러 보니까 매출액은 전년보다 8%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0%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배당금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차 배당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아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배당금도 1분기와 동일하게 2,500원을 지급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동일하게 2,500원씩 배당하고요. 배당 기준일이 8월 31일이니까 8월 27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배당금은 9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는 배당금을 딱 3개월 단위로 현재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분기 배당 기준일은 11월 말이 될 것이고 실제로 배당금은 12월 말에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여하튼 올해는 기존보다 배당금을 조금 늦게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 가능하게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니까요. 나름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정책들이 변경될 예정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고 매일 카더라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구독자분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더라도 분리과세로 퉁쳐준다는 법안은 배당주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 35% 넘어가는 종목들만 해당되는 방향으로 현재 많은 뉴스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익의 25%는 배당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형태로 주주 환원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배당 성향이 35% 넘는 기업들만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면 현대와 기아도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10%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배당금으로 35%를 지급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주식 관련된 세금 정책이 정해질 텐데 정해진다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올해 배당금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올해는 이익이 전년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대차는 최소 10,000원은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주주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정말 실적이 최악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주는 10,000원, 그리고 2우선주의 경우에는 11,100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보통주는 4.6%, 2우선주는 배당률이 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배당주들 주가가 대부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리츠를 제외하면 일반 종목 중에서는 배당률 6% 정도 주는 종목이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 우선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기아 실적을 체크를 해볼 텐데 기아도 2분기 이익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매출액은 29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 빠졌고요. 영업이익률도 4% 하락하면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분기에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컨센과 거의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컨센보다 8% 적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예상하던 실적보다도 조금 더 이익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량 판매 측면으로 보니까 전년 동기보다 차를 32,000대 더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보다도 판매 대수가 더 크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전체 수요가 3.2% 늘어났지만 기아차는 4.2% 증가했으니까요. 시장 수요를 앞서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니까 한국에서는 전년보다 차를 4,000대 더 많이 팔았고요. 미국에서는 10,000대 정도 더 많이 팔았는데 한국과 미국에서는 영업을 잘했거든요.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전년보다 차가 6,000대 정도 적게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머지 지역에서는 영업을 잘했으니까 2분기에도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아도 미국 관세를 비켜가지는 못했는데요. 2분기의 관세 비용으로 7,86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대차와 거의 비슷하게 관세가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늘어났고 또 마진이 적은 차량이 많이 팔리면서 이익이 조금 축소가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결국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0% 넘게 빠지게 되는 핵심은 관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실적을 상반기 누계로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은 전년보다 7% 개선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약 20% 정도 감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관세 조건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하반기 영업이익을 기대해보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즐거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매입을 했던 자사주 388만 주를 8월 6일에 소각하겠다고 오늘 함께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매입을 했던 3,500억 원 규모를 소각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 기아의 주식 수는 약 1%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3,500억 원으로 주식을 매입한다고 같이 공시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입할 예정인데 그래서 기아는 올해 대략 2% 정도의 주식을 소각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배당 성향 35% 종목으로 확정이 된다면 기아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그냥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내용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기아차의 하반기 실적은 결국은 관세가 핵심이거든요. 지금처럼 관세가 25%가 부과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이익이 축소되는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나라 일본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었기 때문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는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인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일본은 거의 500조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그러고 그리고 투자도 미국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정말로 진짜라고 하면 한국은 관세 협상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현재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일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에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가 어제와 오늘은 기대감이 사라졌고요. 주가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의 경우에도 6월과 7월에는 주가가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작년 고점에 비하면 27%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고배당주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은행들은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2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혹시나 관세 조건이 조금 개선될 수만 있다면 현대 기아의 경우에도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최소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봐도 우선 주는 배당률이 6%가 넘으니까요. 현대차는 배당주 측면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주력 배당주로 계속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기아 주주분들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